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파리올림픽 자원봉사자들이 다 한국 자원봉사자들을 만나려고 줄을 서고 있다고요? 마이크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파리에서 열린 2024년 올림픽에 참가한 미국 올림픽 조직위원회 직원. 마이크는 처음으로 올림픽 업무를 맡게 되어 기대에 부풀어 있었지만 현실은 그리 달갑지 않았습니다. 파리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혼란과 미비한 조직 운영에 하루하루 스트레스가 쌓여가고 있었죠. 그러던 중 그는 기이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바로 자원봉사자들 사이에서 한국 팀을 만나려고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마이크는 의아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파리올림픽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미국의 2028년 LA 올림픽 준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마이크라고 합니다. 다음에 열리게 될 28년 LA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 2024년 파리 올림픽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기대가 컸습니다. 전 세계의 스포츠 스타들이 모이는 이 거대한 축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제 오랜 꿈이었으니까요. 게다가 2028년 LA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 파리 올림픽에서 배우고자 하는 기대도 컸습니다. 파리 올림픽에서의 첫날부터 제 기대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에 들어서자마자 마주한 교통 체증은 상상을 초월했고 경기장으로 이동하는 버스는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선수들과 스태프들은 불만을 토로했고 그들의 피로는 경기 준비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 번은 저희 팀이 배정된 경기장으로 가는 길이 너무 막혀 선수들이 경기 시간에 늦을 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무력감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안전 문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올림픽 같은 대규모 행사에서는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하는데 파리에서는 일부 경기장에서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경기 도중 관중들이 경기장에 몰려들어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죠. 저는 그 상황을 목격하며 당황했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더 난감했습니다. 조직 운영의 혼란도 문제였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해 경기 진행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경기 스케줄이 자주 변경되었고 자원봉사자들은 최신 정보를 전달받지 못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 결과 관중 입장이 지연되기도 했고 관중들의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이 모든 문제를 지켜보면서 LA 올림픽에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쓰레기와 위생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파리 시내 곳곳에는 쓰레기가 쌓여 악취가 진동했고 이는 올림픽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불쾌한 경험을 선사했죠. 쓰레기 수거업자들의 파업과 올림픽 준비 과정에서의 관리 부실이 겹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도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선수촌에서 여러 차례 도난 사건이 일어났고 이는 선수들과 스태프들 사이에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일본 럭비 선수와 호주 하키팀 코치가 피해를 입었고 선수촌의 보안 문제는 심각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숙박시설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선수촌의 시설이 열악하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침대가 불편하고 화장실이 비위생적이라는 지적이 많았으며 결국 일부 팀은 별도의 호텔로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며 저는 선수들의 숙박 환경이 그들의 경기력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연 및 문화 프로그램 논란도 있었습니다. 개회식에서 일부 공연이 특정 종교적 감정을 무시하는 내용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고 이는 종교계와 문화단체들의 항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결국 해당 영상을 삭제하기로 결정했죠. 이 사건을 보며 문화적 민감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기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경기장 준비 지연 문제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일부 경기장에서는 개막 직전에야 준비가 완료되었고 선수들이 사전 적응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사전 준비가 부족한 탓에 경기장 상태도 최상이 아니었고 이는 선수들의 경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렇게 여러 문제들이 겹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2028년 LA 올림픽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되면 안 되겠구나.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면 LA 올림픽을 더 철저히 준비해야겠다고 결심했지만 동시에 어떻게 해야 이런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은 쉽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자원봉사자들 사이에서 한국팀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한국팀과 함께 일하는 것을 부러워하며 한국 자원봉사자들이 얼마나 능숙하고 따뜻하게 일을 처리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한국 자원봉사자들은 정말로 우리를 배려해줘요.
그들과 함께 있으면 마치 가족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들의 칭찬은 끝이 없었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파리올림픽에서 겪은 혼란과는 달리 한국 자원봉사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들과 함께 일할 기회는 없었지만 그들의 운영 방식과 태도에 대해 더 깊이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가 LA 올림픽 준비에 있어 정말 중요한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자원봉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후 저는 머릿속이 꽤나 복잡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LA 올림픽에서도 저런 따뜻함과 협력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가자마자 팀회의를 열고 한국 자원봉사자들의 운영 방식을 도입해보자는 제안을 했죠. 처음에는 저도 꽤 자신이 있었습니다. 한국 자원봉사자들이 보여준 배려와 협력의 정신은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점이라고 확신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꽤 달랐습니다. 동료들은 저의 제안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마이크, 한국의 방식이 과연 우리한테도 통할까? 우리는 규모도 크고 자원봉사자들도 훨씬 많잖아. 게다가 이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잖아. 한 동료가 이렇게 말했을 때 저도 잠시 멈칫했어요. 과연 내가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이 스치더군요. 배려와 협력도 중요하지. 하지만 결국에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또 다른 동료가 말했습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었죠.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기본적인 시스템과 절차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것도 잘 돌아갈 수 없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서 혼자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습니다. 배려와 협력을 어떻게 시스템으로 녹여낼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고 실천하게 할 수 있을까? 그동안 파리에서 겪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곳에서의 혼란은 단순히 시스템의 부재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각자 자기 일만 하려고 했던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파리에서 저는 많은 문제를 겪었습니다. 교통체증, 안전관리, 쓰레기 문제, 도난 사건, 심지어 선수촌의 숙박시설 문제까지.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터지면서 저는 LA 올림픽도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면 큰일 나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단순히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과 더불어 자원봉사자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배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겠다고요. 이건 단순히 매뉴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신뢰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우리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상기시켜 줄 필요가 있었죠. 물론 이런 생각을 팀원들에게 이해시키고 실행에 옮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팀원들과 자주 대화를 나누며 파리올림픽에서 겪었던 일들과 한국 자원봉사자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제 생각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갔어요. 저는 LA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단순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넘어서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서로를 돕고 신뢰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모두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방향이 올바르다고 믿었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계속 노력했습니다. 파리올림픽에서의 혼란은 제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죠. 교통체증, 안전관리 실패, 쓰레기 문제, 조직 운영의 혼란까지 파리에서의 문제들은 끝이 없었고 그 속에서 저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그러던 중 저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사례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평창올림픽은 여러모로 완벽에 가까운 대회로 평가받았죠. 그들은 어떻게 이런 성과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철저한 준비와 인프라 구축이 그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평창은 대회 전부터 모든 경기장, 선수촌, 교통 인프라를 완벽하게 준비해 두었습니다. 저는 파리에서 준비 부족으로 인해 발생했던 문제들을 떠올리며 평창의 철저한 준비를 LA에서도 반드시 본받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도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평창은 지리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고속철도 KTX와 도로망을 확충해 선수들과 관중들이 경기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파리에서 교통체증으로 인한 혼란을 겪은 후 저는 평창의 교통관리 방식을 도입해 LA에서도
교통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평창은 또한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오지 기술, 드론쇼, 자율주행, 차량 등 혁신적인 기술들이 도입되어 올림픽의 현대적이고 혁신적인 이미지를 강화했죠. 저는 LA 올림픽에서도 최신 기술을 적극 도입해 관중들에게 평창처럼 잊지 못할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기 운영 측면에서도 평창은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경기 일정이 철저히 준수되었고 심판진과 스태프들은 공정하고 원활한 경기를 운영했죠. 파리에서 경기 운영의 혼란을 경험한 후 저는 LA에서 평창의 운영 방식을 철저히 따르기로 했습니다. 안전한 대회 개최도 평창의 큰 성공 요인이었습니다. 테러 위협이나 자연재해 등 여러 위험 요소를 철저히 관리하여 참가자들과 관중들이 안전하게 대회를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점 역시 LA 올림픽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화와 환대가 평창 올림픽을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를 결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대회 기간 동안 진행되었고 자원봉사자들과 현지 주민들의 따뜻한 환대는 대회 분위기를 한층 돋보이게 했습니다. 저는 LA에서도 자원봉사자들에게 이 정신을 심어주어 모든 참가자들이 환대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평창 올림픽은 또한 정치적 긴장 완화에도 기여했습니다. 남북한 단일팀의 결성과 공동 입장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고 평창 올림픽은 평화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LA 올림픽에서도 세계가 하나 되는 올림픽을 목표로 평화와 협력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기획하겠습니다. 이 모든 점을 생각하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평창 올림픽에서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2028년 LA 올림픽을 가장 성공적인 대회로 만들겠다고 파리에서의 실패를 거울 삼아 평창에서 배운 성공의 비결을 LA에 완벽하게 접목시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생겼습니다. 이제 LA 올림픽을 준비하는 데 있어 평창의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2028년 LA에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역사에 남을 가장 성공적인 올림픽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저는 그날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고 평창이 보여준 대로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저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준 한국에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한국을 본받아 28년 LA 올림픽은 꼭 성공시킬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